광주공항을 오는 2021년까지 무안공항에 통합하기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합의했습니다. 개항 70여 년 만에 광주공항의 민간공항 기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공항 통합에 조건 없이 합의하자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공언한 찬바람 불기 전 결정은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 무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공사용 금속핀이 쏟아져 차량 수십여 대의 바퀴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나 서울에 가려면 무안공항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공항의 민간공항 기능이 2021년까지, 그러니까 3년 뒤에는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됩니다.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조건 없는 통합을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박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와 제주로 일주일에 130여 차례 비행기를 띄우고 있는 광주공항. 10년 전 국제선 기능이 폐지된 뒤로도 저비용 항공사가 잇따라 취항하면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도 3년 뒤인 오는 2021년까지 모두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합의했습니다. 무안공항이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광주 전남 상생협력 발전의 첫 모범 사례로서 이에 따라 1949년 처음 민항기가 취항했던 광주공항은 개항 70여 년 만에 민간공항 기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주공항이 이전 통합되면 현재 30만 명 안팎인 무안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단숨에 24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이렇게 발표하게 된다 하면은 앞으로 더욱 무안국제공항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주공항을 이용해온 시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가 오는 2025년에 완공된다는 점에서 그 사이 광주와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편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광주공항의 조건 없는 이전을 통해 군공항 이전의 돌파구를 찾은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함께 실무협의회를 꾸려 공항 통합을 추진하고 이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의 통큰 결단에 전라남도는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문제도 양 시도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박용훈 기자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같은 뿌리, 공동발전에 공감하며 진지하면서도 시종 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광주에 전남을 더하고 전남에 광주를 보태야 거기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상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면 그 끝은 공멸일 뿐입니다. 광주시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결정에 전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전 대상 지자체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가 참여하는 사자간 이전 논의기구를 구성해 이전 지역의 국책사업 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광주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고 전남도가 이전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한전, 광주 전남 시도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서라도 축소나 지연 없이 문재인 정부 공약 원안대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양 시도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핵심이라며 시도 간 입지 문제로 설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선 7기 첫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공항통합, 한정공대 설립을 포함해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국립심뇌혈관 질환센터 유치,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성공개최 협력,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설치 운영, 한국학 호남진흥원 운영 등 8가지 사안에 협력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시장이 공언했던 대로 찬바람 불기 전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공론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공론화에 걸리는 시간을 못 박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전 9월 말 10월 초에 2호선 건설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이용섭 시장의 말과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그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로드맵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로드맵이 9월 말 10월 초를 넘어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시한을 정해놓고 공론화를 진행하는 게 말이 되냐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수용한 셈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할 후보위원 명단 발표를 유보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새로운 추천 과정을 거쳐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론화 방식에 대해선 양측이 이견을 보여 갈등의 소지가 여전합니다. 최 위원장은 그 방식이 무엇이든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신고리 원전 방식과 같은 시민 참여형 수기조사만이 해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과 그 정보에 기초한 학습과 토론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제 집단지성을 도출한다는 게 공론화의 핵심입니다.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2호선 공론화. 광주시가 시민단체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방식 등을 논의하다 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은 해를 넘겨 결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무진로에서 차량 수십 대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금속자재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더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이 막 지난 광주의 무진대로. 편도 3차로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들이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곳곳에 차량들이 서 있고 운전자들이 내려서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자세히 보니 서 있는 차량의 타이어에는 바람이 모두 빠졌습니다. 바로 딱 덜덜덜덜하고 타이어가 다 찢어졌어요. 소리가 와자가자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여기서 먹고서 보니까 전부 빠고 나서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8시 40분쯤 한 화물차 짐칸에 실려있던 공사용 금속 핀이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타이어가 망가진 차와 이를 견인하는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무진로 일대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벙커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차로 중에 1개 3차로를 통제하고 피해 차량은 당초 승용차 10여 대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형 화물차들의 추가 신고가 이어지면서 43대까지 늘었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지만 다행히 추가 추돌사고나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상황에 대한 거짓 정보를 미국에 흘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이 광주시에 기증한 5.18 관련 미 정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에서 시위대가 인민재판을 하고 있고 폭도 2,000명이 무장투쟁을 위해 산으로 도주했다는 등 거짓 정보를 미국에 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록관은 당시 미국 정부 역시 전두환 신군부의 정보가 과장된 거짓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5.18 행사 기간에 시민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5.18 38주년 행사 기간에 농민회 등 11개 시민단체를 인적 위해단체로 선정해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은
보안과 소속 경찰관 4명에게 서면 경고를, 1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제 사찰은 없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인적 위해 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징계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된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6명이 상봉단에 포함됐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지는 1차 상봉단에는 광주에서 1명이, 24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2차 상봉단에는 전남에서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40명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비상근무령과 휴가 복귀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해 경로당 등 태풍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활동을 벌이고 태풍특보가 발령되면 최종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휴가 중인 직원들을 복귀시켜 피해 대응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오는 23일까지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예찰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운천 의원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가 되면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추진 중인 민주인권기념파크가 국가사업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광주 전남을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건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혜영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공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 연제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한전공대가 목표대로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